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갠슬러 위원장을 향해 적당히 해라라는 분위기가 절대적입니다. 리치 토레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도 갠슬러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편지 또한 보냈는데 과연 갠슬러의 반암호화폐 뚝심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최근 JW 벨의 조지 메이슨 델 로스쿨 교수의 경우는 이 갠슬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 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언급하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이번 주는 24일에서 28일 사이 뉴욕 증시의 경우는 이 연방준비제도 FOMC 정례회의 금리 결정과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의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올라 2017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한 주간 다우지수는 2%가량 올랐고 S&P 500 지수는 0.7%가량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6%가량 떨어졌는데 이 가파르게 올랐던 나스닥 지수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강세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4,500을 돌파하면서 2주 연속 상승하였는데요. 이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지지부진하던 다우 지수는 2주 연속 반등을 이어가게 되었죠. 이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전망으로 뒤늦게 매수세에 가담하는 투자자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에 연준이 찬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기름을 부을지는 오는 25에서 26일 예정된 7월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이는 2001년 이후 최고치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이 지난 13에서 18일 106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모두 7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중 단 19명의 이코노미스트만이 5.5에서 5.75%의 최종 금리를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7월 이후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 이들이 18%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그만큼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3%로 떨어진 가운데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에서 연준이 현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경우 1회 인상 후에 한 차례 더 쉬고 나면 11월에 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건은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이번 FOMC 성명이나 이후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담길지인데요. 아니면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대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지표에 따라 결정하겠다라는 열린 결말을 내놓을지 말이죠. 이제 파월 의장은 지표를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8월 24일에서 26일 예정된 이 잭슨홀 미팅에서 새로운 힌트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잭슨홀을 통화 정책의 주요 전환점의 기회로 삼은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 이 로이터 설문에서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체의 55%로 지난달 조사에 78%에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서도 고용과 소비가 여전히 견조해 침체 위험은 물러나고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제 다만 연준이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한 침체 위험은 계속 시장을 괴롭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기 상황과 현 주가 지수가 적정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주목해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주요 기술 기업 중에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외에도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비자, 마스터카드, 코카콜라, 프록터앤드갬블, 맥도날드 등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대거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주 7월의 마지막을 과연 어떻게 불태우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SEC와의 약식 판결 승소에 가까운 소식 이후 정말 많은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SEC가 다시 한번 리플사에게 항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화되며 XRP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리플 변호사이죠. 이 존 디튼의 경우는 만약 SEC가 상고하더라도 결과를 절대로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미 SEC가 리플 상대로 상고를 결심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재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재판 결과더라도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어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 존 디튼의 경우는 SEC는 이번 재판 내내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 기업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3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습니다. 이제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 매우 낮은데요. SEC는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죠. 이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한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인 하위 테스트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제 존 디튼의 이러한 언급에도 기술적 분석 측면 XRP의 가격 상승 모멘텀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분석 XRP 고래 이익 실현 움직임 가격 상승 모멘텀 상실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 크립토가 XRP 홀더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 모멘텀을 잃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미디어는 미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뒤에 XRP의 일일 상대 강도 지수 즉 RSI가 최고치를 찍었으나 21일 기준 70선을 하회했다. 이는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XRP 1000만 개에서 1억 개를 보유한 고래 월렛들이 수익권에 접어들면서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에서 22일 동안 3억 2천만 XRP를 월렛에서 출금했으며 이 XRP 가격이 0.78달러라고 했을 때 이 출금 물량은 약 2억 5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 이 집단의 거래 패턴은 최근 수개월 동안의 가격 추세와 큰 연관성을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들까지 매도세로 돌아선다면 XRP는 0.70달러 선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미 SEC와 리플사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 대한 판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인 만큼 이 판사의 언급 당일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생각만큼 추가 여력을 얻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얼마 전 지난 19일 미국 상원세출위원회에 참석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암호화폐 산업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전문 인력,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플을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보인 셈인데 이와 더불어 최근 SEC에 배정된 24억 달러, 한화 약 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암호화폐 단속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갠슬러 위원장을 향해 적당히 해라라는 분위기가 절대적이죠. 이 리치 토레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도 갠슬러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갠슬러의 반암호화폐 뚝심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최근 JW 베렛 조지 메이슨 대 로스쿨 교수는 이 갠슬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위원장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까지 하였는데요. 네, 현재 SEC에게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비열할 정도로 테라, 루나를 걸고 넘어지며 인정에 호소하는 모습이 이제 정말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정도였는데요. 과연 앞으로 리플 관련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하며 5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중립 단계에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
박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이번 주 있을 FOMC로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사실 이보다 훨씬 거대하고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트위터에서 난리입니다. 이 AI 관련 미국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의 동반 파업이 바로 그것인데 흡사 과거 DNA 복제 때와 유사한 수준의 파급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AI가 인간의 직업을 빼앗을 것이라는 위협인데 실제로 생성형 AI인 바드나 챗 GPT를 통하면 이제 원하는 영화 시나리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초안만 AI가 만들어내다고 하더라도 이 작가에 들어가는 인건비 상당수를 줄일 수가 있죠. 이 당장 백악관에서 AI 관련해서 규제를 따를 것에 대해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챗 GPT와 바드 이제는 아마존 메타, 일론 머스크, 애플까지 AI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막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최소한의 방편으로 보입니다. 이 배우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이제는 실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디에이징이라는 기술은 과거의 기술입니다. 이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고 얼굴만 합성해 버리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자아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컨트롤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6월 한국을 방문했던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언급한 월드코인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월드코인은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를 얼마라고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월드코인의 각국 사무실을 방문해 홍채 스캔을 받고 앱으로 가입을 하면 월드코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을 만든 목적에 대해 샘 올트먼은 미래의 직장을 잃게 될 인간들에게 제공하는 기본소득이라 정의를 했는데 이는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아도 AI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최소한의 주어진 소득으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인류에게는 큰 위협이죠. 또한 이제 리플은 SEC가 항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루버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SEC가 항소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렇게 되면 아예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이 또다시 수년간 소송에 휘말릴 경우 2025년 불장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장에 가득한데요. 리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SEC가 항소할 수 있음을 저는 과거부터 여러 번 말해온 바 있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나오고 리플과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속다는 금물입니다. 다만 리플에 과연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XRP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 묻어둘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강세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나긴 2022년의 하락 사이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며 제 영상을 보시며 크립토 마켓의 컨텐츠를 찾아보시며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마지막 부의 탑승 기회, 자산 계층의 이동 기회에 탑승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듯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